지금 일본의 극우가 폭주하자 한국에 돈벼락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출입 금지, 팻말과 가이지는 나가라는 극우 시위, 일본 방송까지 외국인이 전통을 더럽힌다며 혐오를 부추겼죠. 이 와중에 일본이 아시아 1위라고 믿었던 프랑스 유명 유튜버가 도쿄에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환상이 박살난 그녀는 한국으로 넘어갔고 단 하루 만에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이상한 나라인 줄 몰랐어요. 여러분 한국으로 가세요. 이 영상으로 유럽이 발칵 뒤집어졌고 프랑스 방송국들이 긴급 취재팀을 한국에 파견했습니다. 한국에서 그녀가 발견한 충격적 진실은 무엇일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봉주르, 저는 클로에 디부아입니다. 파리에서 여행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죠. 구독자가 250만 명이나 되는 꽤 큰 채널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번 여름 저는 아시아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첫 목적지는 당연히 도쿄였죠. 솔직히 말하면 한국도 고려했지만 K-팝 말고는 별로 볼 게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일본이야말로 진짜 아시아의 정수라고 믿었거든요. 나리타 공항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깔끔한 공항, 정돈된 표지판들. 역시 일본이야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환상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첫날 아침 도쿄 국립박물관으로 향했습니다. 입장료를 보고 살짝 놀랐어요. 2,000엔 유로로 환산하면 약 15유로였거든요. 더 실망스러운 건 안에 들어가서였어요. 전시품의 70%가 사진 촬영 금지더라고요. 저는 여행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인데 찍을 수 있는 게 거의 없었어요. 직원에게 물어봤더니 규칙입니다 라는 차가운 대답만 돌아왔죠. 점심은 하라주쿠의 유명한 크레페 가게에서 먹기로 했어요. 기본 크레페를 주문했는데 생크림을 추가하려니 300엔을 더 내라고 하더군요. 딸기 몇 개 더? 200엔 추가. 바나나도? 또 200엔. 파리에서는 크레페에 이런 것들이 기본으로 들어가는데 라고 중얼거렸더니 점원이 못 들은 척 하더라고요. 오후에는 지하철을 타고 시부야로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문제였어요. JR 야마노테선에서 도에이선으로 갈아타려니 추가 요금이 발생하는 거예요. 같은 도쿄 안에서 이동하는데 회사가 다르다고 요금을 또 내야 한다니 이해가 안 됐죠. 게다가 역 안이 미로 같았어요. 프랑스어는커녕 영어 안내도 찾기 힘들었고 물어볼 때마다 사람들이 당황스러워하며 도망가듯 피했습니다. 저녁에는 긴자의 스시집에 갔어요. 음식은 맛있었지만 양이 너무 적었고 무엇보다 분위기가 너무 경직되어 있었어요. 옆 테이블과 대화하는 것도 눈치가 보였고 카메라를 꺼내자마자 사진은 안 됩니다 라는 제지를 받았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카페 경험이었어요. 노트북을 꺼내서 영상 편집을 하려고 했더니 직원이 다가와서 전기 사용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물어봤더니 그런 건 제공하지 않는다고 했고요. 파리의 카페에서는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아무도 뭐라 안 하는데 속으로 투덜거렸죠. 거리를 걷다가 길을 물어보려고 했는데 제가 외국인인 걸 알아차린 사람들이 슬슬 피하더라고요. 한 번은 영어로 길을 물었더니 영어로 영어 못해요라고 하면서 황급히 가버렸어요. 이상했어요. 일본은 친절하기로 유명한 나라 아니었나요? 제가 만난 사람들은 겉으로는 예의 바르지만 뭔가 벽을 치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마치 당신은 외부인이니까 여기까지만이라고 선을 긋는 것 같았죠. 호텔로 돌아와서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구독자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고민됐어요.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죠. 여러분, 도쿄는 제 기대와는 많이 달랐어요. 물론 깨끗하고 질서정연하지만 뭔가 숨이 막히는 느낌이에요. 외국인에게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것 같아요. 영상을 업로드하고 잠들었는데 다음날 아침 핸드폰 알림이 폭발하고 있었어요. 댓글이 수천 개나 달린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고 저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려댔어요.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모든 소셜미디어에서 알림이 쏟아지고 있었죠. 제 일본 여행 영상에 댓글이 5,000개 넘게 달려 있었어요. 처음엔 일본 팬들이 화났나 싶었는데 댓글을 읽어보니 전혀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클로에, 당신이 일본에서 느낀 게 맞아요. 저도 흑인이라는 이유로 입장을 거부당했어요. 아시아계 프랑스인인데 일본 가서 진짜 일본인 아니라고 차별받았습니다.
긴자의 한바에서 외국인 출입금지 팻말을 봤어요. 최근에 이런 일이 있다니. 댓글을 읽으면서 소름이 돋았어요. 제가 느낀 불편함이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때 구독자 한 명이 링크를 보내왔습니다. 일본 뉴스 영상이었는데 내용을 보고 경악할 수밖에 없었어요. 도쿄 한복판에서 극우 단체들이 시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외국인은 일본에서 나가라. 일본을 지키자. 관광객이 우리 문화를 더럽힌다. 플래카드를 든 사람들이 거리를 행진하고 있었고 일부는 외국인처럼 보이는 사람들에게 고함을 지르기도 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이런 시위가 매주 열리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호텔 로비로 내려가니 프론트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왔어요. 손님, 오늘은 시부야 쪽으로 가지 마세요. 또 그런 시위가 있을 예정이라고 해서요. 또요? 이런 일이 자주 있나요?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방으로 돌아와서 일본 SNS를 뒤져봤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 일본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외국인 관광객 증가를 불편해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고 심지어 정치인들까지 일본 우선주의를 외치고 있었죠. 트위터에서 본 댓글들은 더 심각했어요. 외국인들이 우리 전통을 망치고 있다. 진짜 일본을 지키려면 국경을 닫아야 한다. 관광객들은 돈만 쓰고 가라. 우리 문화에 손대지 마라. 이런 댓글들이 수만 개의 좋아요를 받고 있었어요. 제가 사랑했던 일본이 언제 이렇게 변한 걸까요? 그날 오후 용기를 내서 거리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곳곳에서 느껴지는 시선이 따가웠어요.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는데도 점원이 저를 의심스럽게 쳐다봤고 레스토랑에 들어가려니 예약하셨나요? 라며 돌려보내더라고요. 분명 빈자리가 많이 보였는데 말이죠.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서 새로운 영상을 찍었어요. 여러분, 저는 지금 도쿄를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가 꿈꿔온 일본은 여기 없었어요. 대신 외국인을 향한 차가운 시선과 보이지 않는 차별만 있을 뿐이었죠. 영상을 업로드하자마자 또 다른 댓글 폭탄이 쏟아졌어요. 그런데 이번엔 내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클로에, 한국 가보세요. 진짜 미래가 거기 있어요. 파리지앵들이 다 한국으로 가는 이유가 있어요. 가보면 알게 될 거예요. 일본? 그거 우리 부모님 세대나 가는 곳이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서울로 가요. 한국은 외국인을 진짜 환영해요. 제가 파리에서 느꼈던 것보다 더 개방적이에요. 댓글이 계속 쏟아졌어요. 프랑스인, 독일인, 이탈리아인, 스페인인. 유럽 각국의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한국을 추천하고 있었죠. 저도 일본에서 인종차별 당하고 한국 갔는데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한국에서는 외국인이라고 특별 대우를 받아요. 좋은 의미로요. 서울은 파리보다 더 국제적이에요. 진짜예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댓글이 있었어요. 클로에, 저는 파리 8구에 사는 말이에요. 작년에 일본 갔다가 실망하고 한국으로 갔는데 인생이 바뀌었어요. 한국에서 K-뷰티 사업을 시작했고 지금은 서울과 파리를 오가며 살고 있어요. 한국은 외국인에게 기회의 땅이에요. 또 다른 댓글은 이랬어요. 흑인 프랑스인입니다. 일본에서는 클럽 입장을 거부당했는데 한국에서는 VIP 대접을 받았어요. 강남 클럽들은 외국인을 환영하더라고요. 무슬림인데 한국에서는 할랄 음식 찾기가 일본보다 100배 쉬워요. 이태원에 가면 전 세계 음식이 다 있어요. 댓글을 읽다가 한 가지 패턴을 발견했어요. 한국을 다녀온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었거든요. 한국은 공짜가 많아요. 무료로 즐길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서 놀랐어요. 돈 없는 학생인데도 한국에서는 풍족하게 여행했어요. 공짜? 무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본주의 국가에서 무료가 많다니 이해가 안 됐어요. 그때 제 매니저인 소피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클로에, 네 영상 때문에 난리야. 프랑스 뉴스에도 나왔어. 뭐라고? 내가 왜 뉴스에 나와? 프랑스 유명 유튜버, 일본에서 인종차별 경험. 폭로라는 제목으로 대서특필됐어. 그리고 있잖아, 한국관광청에서 연락 왔어. 너를 초청하고 싶대. 한국관광청이? 왜? 너가 영향력 있는 유럽 인플루언서니까.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나 봐. 전화를 끊고 고민에 빠졌어요.
사실 저는 한국에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BTS나 블랙핑크는 알지만 그게 다였어요. 한국은 그냥 K-팝 만드는 나라 아닌가요? 하지만 댓글은 계속 쏟아졌고 그 내용들이 너무 궁금했어요. 한국 박물관은 전부 무료예요. 지하철에서 와이파이 무료로 터져요. 식당 가면 반찬이 무한 리필이에요. 이게 다 사실일까요? 21세기에 이런 나라가 존재한다고? 새벽 3시까지 댓글을 읽다가 결심했어요. 일본 여행 일정이 3일 더 남아 있었지만 전부 취소하기로 한 거죠. 여러분, 저는 내일 한국으로 갑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그 진짜 아시아를 직접 확인하러요. 과연 한국이 그렇게 다를까요? 무료가 많다는 게 사실일까요? 외국인을 진짜로 환영한다고요? 이 모든 걸 제가 직접 확인하고 올게요. 댓글창이 또 폭발했어요. 드디어. 클로의 인생 최고의 결정. 한국 가면 절대 후회 안 해요. 일본은 과거, 한국은 미래. 다음 날 아침, 저는 나리타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인천행 비행기 표를 끊으면서도 반신반의했어요. 정말 한국이 댓글들이 말하는 그런 곳일까요? 2시간 후,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저는 첫 번째 충격을 받게 됩니다. 도쿄의 호텔방에서 저는 밤새 고민했어요. 3일치 호텔비도 이미 지불했고 예약해둔 레스토랑도 있었죠. 하지만 댓글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한국은 다르다, 진짜 미래가 거기 있다가 보면 안다. 새벽 4시, 저는 노트북을 열고 대한항공 사이트에 접속했어요. 파리 서울 직항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도쿄에서 서울까지는 겨우 2시간이었어요. 이렇게 가까운데 왜 한 번도 가볼 생각을 안 했을까요? 아침 7시 매니저 소피에게 전화했어요. 소피, 나 한국 갈 거야. 뭐? 갑자기? 일본 일정 남았잖아. 취소할게. 구독자들이 맞는지 확인해봐야겠어. 클로에, 너 충동적으로 결정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이건 직감이야.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아. 소피는 한숨을 쉬었지만 결국 동의했어요. 제 직감이 맞았던 적이 많거든요. 오전 9시 저는 체크아웃을 했어요. 프론트 직원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죠. 벌써 가시나요? 3일 더 예약하셨는데. 급한 일이 생겨서요. 환불은 안 되겠죠? 죄송합니다. 규정상. 역시 일본답다고 생각했어요. 융통성이라곤 찾아볼 수 없죠. 공항으로 가는 길에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올렸어요. 서프라이즈. 지금 한국으로 갑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5분 만에 1000개가 넘는 메시지가 쏟아졌죠. 오마이갓. 드디어. 클로의 최고의 선택. 명동 꼭 가세요. 광장시장 추천. 프랑스 구독자들의 메시지가 특히 뜨거웠어요. 파리 29의 줄리예요. 저 지금 서울 있어요. 맞나요? 리옹에서 왔는데. 한국 너무 좋아서 한 달째 있어요. 마르세유 출신인데 부산 진짜 최고예요. 잠깐, 프랑스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한국에 많이 있는 거죠? 나리타 공항에 도착해서 대한항공 카운터로 갔어요. 직원이 밝게 웃으며 맞아주더라고요. 일본 항공사와는 분위기가 달랐어요. 안녕하세요. 서울 가시나요? 네, 당일 티켓 되나요? 물론이죠. 1시간 후 출발 비행기에 자리 있어요. 창가 좋아하세요? 복도 좋아하세요? 이런 자연스러운 대화가 얼마만인지. 일본에서는 모든 게 매뉴얼대로만 움직였거든요. 비행기를 기다리며 한국에 대해 검색해봤어요. 솔직히 아는 게 별로 없었거든요. K-팝, 김치, 삼성. 그게 다였어요. 그런데 검색 결과를 보고 놀랐어요. 세계 최고 속도 인터넷 캐시리스 사회 1위. 24시간 도시 성형수술의 메카. 흥미로웠지만 여전히 반신반의했어요. 과장된 마케팅 아닐까요? 기내에 앉자 옆자리 승객이 말을 걸어왔어요. 40대 일본인 여성이었죠. 한국 처음 가세요? 네, 그런데 왜 한국 가세요? 여성은 씁쓸하게 웃었어요. 저는 일본인이지만 요즘 일본이 너무 답답해서요. 한국은 뭔가 다르더라고요. 활기차고 개방적이고 일본이 잃어버린 걸 한국에서 찾는 기분이에요. 충격적인 고백이었어요. 일본인이 자기 나라를 떠나 한국을 찾는다니. 한국 자주 가세요? 한 달에 한 번은 가요.
쇼핑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무엇보다 한국 사람들이 친절해요. 진심으로 친절하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2시간의 비행이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기장 안내 방송이 나왔죠. 곧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합니다. 서울의 현재 날씨는 맑음, 기온은 24도입니다. 창밖을 내다봤어요. 거대한 공항이 보였고 그 너머로 끝없이 펼쳐진 도시가 보였죠. 저게 서울이에요? 옆자리 여성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뇨, 저건 인천이에요. 서울은 더 대단하죠. 준비하세요. 충격받을 거예요. 비행기가 착륙하고 저는 게이트를 향해 걸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핸드폰을 켜자마자 와이파이가 자동으로 연결된 거예요. 뭐지? 비밀번호도 안 넣었는데? 화면을 보니 인천공항 무료 와이파이라고 떠 있었어요. 그것도 5G로요. 이게 시작이었습니다. 한국이 저에게 보여준 첫 번째 선물이었죠. 그리고 이것은 정말 시작에 불과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저는 첫 번째 충격을 받았어요. 스마트폰이 자동으로 5G 와이파이에 연결됐거든요. 비밀번호? 로그인?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인천공항 무료 와이파이에 연결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떴죠. 속도를 테스트해봤더니 300mbps가 나왔어요. 파리 샤르드골 공항의 유료 와이파이보다 10배는 빨랐죠. 입국 심사대로 가는 길 또 한 번 놀랐어요. 벽면에 거대한 디지털 스크린이 있었는데 실시간으로 한국의 사계절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단순한 광고가 아니라 예술작품 같았죠. 영어로 웰컴 투 코리아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갑자기 로봇이 제게 다가왔어요. 처음엔 깜짝 놀랐는데 자세히 보니 안내 로봇이었죠. 안녕하세요.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봉주르? 프랑스어 되나요? 로봇이 프랑스어로 비앙시르. 저는 7개 국어를 할 수 있어요. 어디로 가시나요? 라고 대답했어요. 로봇과 대화하다니. 그것도 완벽한 프랑스어로요. 로봇은 입국 심사대까지 친절하게 안내해줬어요. 입국 심사는 놀라울 정도로 빨랐어요. 자동 입국 심사대에서 3분 만에 끝났죠. 일본에서는 30분 넘게 줄 서서 기다렸는데 말이에요. 수화물을 찾으러 가는데 또 놀라운 걸 봤어요. 한 여행자가 큰 캐리어 3개를 끌고 가는데 공항 직원이 다가가더니 뭔가를 설명하더라고요. 호기심에 가까이 가서 들어봤어요. 고객님, 캐리어가 많으시네요. 숙소로 바로 배송해드릴까요? 배송이요? 공항에서요? 네, 서울 시내 어디든 당일 배송 가능해요. 3시간 안에 도착합니다. 가격도 저렴해요. 그 여행자는 독일인이었는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공항에서 짐을 호텔로 바로 보낸다고요? 세관을 통과하고 나오니 인포메이션 센터가 있었어요. 혹시나 해서 다가갔죠. 안녕하세요. 프랑스어 지도 있나요? 물론이죠. 프랑스어 가이드북도 있고 무료 심카드도 드릴까요? 무료 심카드요? 네, 3일 동안 쓸 수 있는 데이터 1기가 심카드예요. 여행자분들께 무료로 드려요. 이게 실화인가요? 유럽에서는 공항 심카드가 30유로는 기본인데 직원은 계속 설명했어요. 아, 그리고 여기 쿠폰북도 가져가세요. 박물관 무료 입장권이랑 식당 할인 쿠폰 다 들어있어요. 박물관이 무료라고요? 네, 국립박물관은 다 무료예요. 고궁도 외국인은 한복 입으면 무료고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일본에서는 모든 게 유료였는데 여기서는 모든 게 무료라니? 공항철도를 타러 가는 길에 또 한 번 놀랐어요. 플랫폼에 다국어 안내가 있었거든요. 프랑스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까지. 프랑스어로 주의하세요. 다음 열차는 서울역행입니다. 라는 안내 방송이 나왔어요. 와, 발음까지 자연스러워요. 열차가 도착했는데 이건 그냥 기차가 아니었어요. 초현대식 디자인의 와이파이는 물론 USB 충전 포트까지 있었죠. 의자도 비행기 비즈니스석 수준이었고요. 옆자리에 한국인 청년이 앉았는데 제가 프랑스어로 통화하는 걸 듣고 영어로 말을 걸어왔어요. 프랑스에서 오셨어요? 네, 파리에서 왔어요. 와, 저도 파리 정말 좋아해요. 작년에 갔었거든요. 한국은 처음이세요? 네, 처음이에요. 청년은 갑자기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편의점 과자였죠. 이거 드셔보세요. 한국 과자예요. 프랑스 친구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처음 만난 사람이 과자를 준다. 파리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어디 가세요? 강남이요. 호텔 예약했어요. 아, 그럼 2역에서 내리셔서 2호선으로 갈아타세요. 제가 지도에 표시해드릴게요. 청년은 제 폰에 지하철 앱을 깔아주고 사용법까지 설명해줬어요. 모든 게 영어로 되어 있었고 실시간으로 열차 위치까지 볼 수 있었죠. 한국 사람들은 다 이렇게 친절한가요? 청년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저희한테는 당연한 거예요. 외국에서 온 손님인데 도와드려야죠.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어요. 역사가 마치 거대한 쇼핑몰 같았거든요. 깨끗하고 밝고 현대적이었죠. 화장실을 가려고 했는데 여기서 진짜 충격을 받았어요. 무료였어요. 그것도 그냥 무료가 아니라 비데까지 설치된 최첨단 화장실이 무료였죠. 휴지도 넉넉했고 비누도 고급 브랜드였어요. 파리 기차역에서는 1유로를 내고도 더러운 화장실을 써야 하는데 지하철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타면서 생각했어요. 이게 댓글들이 말한 그 한국인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이 정도라니. 도대체 서울 시내는 어떤 곳일까요? 강남역에서 내리면서 저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상상도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죠. 강남역에서 나오자마자 저는 입이 떡 벌어졌어요. 이곳이 정말 아시아인가요? 뉴욕 타임스퀘어보다 더 화려하고 도쿄 시부야보다 더 현대적이었죠. 거대한 전광판들이 건물을 뒤덮고 있었고 거리는 젊은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그런데 가장 놀라운 건 다양성이었어요. 한국인뿐만 아니라 온갖 인종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섞여 있었죠. 영어로 강남 파이낸스 센터 어디예요? 라고 묻는 금발의 외국인이 경찰관에게 길을 묻고 있었어요. 경찰관은 유창한 영어로 친절하게 설명해 주더라고요. 일본에서는 경찰도 영어를 못했는데 호텔을 찾아가는데 또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지하철역에서 호텔까지 가는 길 전체에 에어컨이 나오는 지하 통로가 있었던 거예요. 지하 쇼핑 아케이드라고 하더군요. 더운 여름에도 추운 겨울에도 편하게 이동할 수 있게 만든 거죠. 파리 사람들이 보면 질투할 만한 시스템이었어요. 체크인을 하고 방에 들어갔는데 와. 같은 가격의 일본 호텔의 3배 크기였어요. 그리고 창밖 전망이 정말 숨막혔죠. 끝없이 펼쳐진 마천루들, 한강, 그리고 산. 도시와 자연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잠깐 쉬고 나서 거리로 나왔어요. 배가 고팠거든요. 그런데 뭘 먹어야 할지 막막했어요. 거리 곳곳에 음식점이 있었는데 메뉴를 알아볼 수가 없었죠. 그때 신기한 걸 봤어요. 한 식당 앞에 디지털 키오스크가 있었는데 언어 선택 버튼이 있더라고요. 프랑스어를 선택하니 모든 메뉴가 프랑스어로 번역됐어요. 사진도 있고 가격도 명확했죠. 더 놀라운 건 알레르기 정보까지 표시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땅콩 알레르기가 있는 저로서는 정말 감동적이었죠. 백화점에 들어가 봤어요. 현대 백화점이라는 곳이었는데 이건 백화점이 아니라 예술 갤러리 같았어요. 입구에 들어서자 직원이 다가왔어요. 안녕하세요. 어디를 찾으세요? 그냥 구경하려고요. 아, 그러시면 10층 루프탑 추천해요. 무료 전망대가 있어요. 지금 시간이면 석양이 정말 예뻐요. 무료 전망대? 파리 에펠탑은 30유로인데?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다가 또 놀랐어요. 5층에 무료 문화센터라는 곳이 있었거든요. 호기심에 들어가 봤더니 사람들이 요가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한국 전통차도 배우고 있었어요. 이거 정말 무료예요? 직원에게 물었더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요. 외국인도 환영이고요. 한국 문화체험 프로그램도 있어요. 10층 루프탑에 올라갔을 때 저는 말을 잃었어요. 서울 전체가 한눈에 보였는데 석양에 물든 도시가 정말 환상적이었죠. 그리고 여기도 정말 무료였어요. 옆에서 사진을 찍던 일본인 커플이 있었는데 그들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도쿄엔 이런 곳이 없어요. 모든 전망대가 유료인데. 저녁이 되자 거리는 더욱 활기차졌어요. 놀라운 건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모든 가게가 열려 있었다는 거예요. 편의점에 들어갔는데 이건 편의점이 아니라 작은 백화점이었어요. 김밥, 도시락, 샌드위치는 기본이고 와인, 수입 맥주, 심지어 약까지 팔고 있었죠. 그런데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어요. 여기서 택배도 보낼 수 있어요? 네, 24시간 가능해요. 해외 배송도 되고요. 공과금 납부도 된다고요? 그럼요. 현금 인출도 되고, 티켓 예매도 되고, 심지어 여권 사진도 찍을 수 있어요. 하나의 편의점이 마치 작은 시청 같았어요. 프랑스에서는 각각 다른 곳에 가야 하는 일들을 여기서는 한 곳에서 다 할 수 있었죠.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거리는 안전했어요. 여성들이 혼자 다니고 아이들도 학원에서 집으로 가고 있었죠. 경찰도 보이고 CCTV도 곳곳에 있었어요. 파리는 밤 9시만 되어도 위험한 곳이 많은데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놀라운 광경을 또 봤어요. 거리 청소 직원들이 첨단 장비로 거리를 청소하고 있었는데 새벽인데도 거리가 반짝반짝했죠. 방에 들어와서 와이파이 속도를 테스트해봤어요. 1GBps. 제 눈을 의심했죠. 파리집보다 10배는 빠른 속도였어요. 침대에 누워 오늘 하루를 돌아봤어요. 아직 한국에 온 지 몇 시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이렇게 많은 충격을 받았네요. 무료 와이파이, 무료 전망대, 무료 문화센터, 24시간 편의점, 안전한 밤거리. 이게 구독자들이 말한 그 한국인가? 그런데 댓글들은 이게 시작일 뿐이라고 했어요. 내일은 또 뭘 보게 될까요? 잠들기 전에 인스타그램에 오늘 찍은 사진들을 올렸어요. 강남의 야경, 백화점 루프탑, 첨단 화장실. 5분도 안 돼서 댓글이 쏟아졌어요. 이게 한국이야. 이제 시작이야. 내일 뭐 먹을지 기대된다. 한국 음식 먹으면 인생이 바뀔 거야. 음식? 맞아. 아직 제대로 된 한국 음식을 못 먹어봤네요. 내일은 꼭 한국 식당에 가봐야겠어요. 그런데 과연 무료 반찬이 정말일까요? 프랑스에서는 빵도 추가 요금을 받는데 다음날 아침 저는 일부러 아침을 거르고 나왔어요. 오늘은 꼭 한국 음식을 제대로 먹어보리라 결심했거든요. 호텔 직원에게 물어봤어요. 이 근처에 한국인들이 가는 진짜 한국 식당 있나요? 아, 그럼 뒷골목 삼겹살집 추천해드릴게요. 관광객은 잘 모르는 곳인데 정말 맛있어요. 걸어서 5분, 정말 골목 안쪽에 작은 식당이 있었어요. 간판도 한글로만 되어 있어서 외국인은 찾기 힘들 것 같았죠. 문을 열고 들어가니 구수한 냄새가 났어요. 손님은 대부분 한국인이었고 다들 뭔가를 구워 먹고 있었죠. 어서 오세요. 중년의 아주머니가 밝게 맞아주셨어요. 안녕하세요. 한국어 못해요. 아주머니가 영어로 오케이, 잉글리시 오케이 라고 말했어요. 메뉴판을 봤는데 가격이 믿기지 않았어요. 삼겹살 1인분에 14,000원. 유로로 계산하면 10유로 정도? 파리에서 스테이크 한 조각 가격이었죠. 삼겹살 1인분 주세요. 그런데 주문을 받은 아주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주머니가 영어로 한 명? 안 돼. 2인분 최소. 라고 말했어요. 아, 최소 2인분이구나. 혼자 먹기엔 좀 많을 것 같았지만 주문했어요. 그런데 잠시 후 제 눈을 의심할 광경이 펼쳐졌어요. 직원분이 쟁반을 들고 오셨는데 거기에 작은 접시들이 가득했어요. 김치, 콩나물, 시금치, 버섯, 양파, 마늘, 된장찌개. 세상에 이게 다 뭐죠? 제가 영어로 이거 제가 주문 안 했는데요 라고 말했어요. 직원분이 영어로 노노. 서비스. 프리. 라고 대답했어요. 서비스. 무료? 이 모든 게요? 고기가 나왔을 때 더 놀랐어요. 양이 정말 푸짐했거든요. 그리고 직원분이 직접 구워주기까지 하셨어요. 첫 번째는 그냥, 두 번째는 쌈 싸서 먹어요. 옆 테이블 한국인이 영어로 도와줬어요. 고기를 한 입 먹는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게 진짜 맛이구나. 일본에서 먹은 비싼 와규보다 훨씬 맛있었어요. 기름기도 적당하고 고소하고.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김치를 다 먹었더니 직원분이 바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영어로 김치 더 드릴까요? 라고 물었어요. 프리? 예스, 프리, 올 프리.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로 반찬이 무한 리필이었던 거예요. 용기를 내서 다른 반찬도 더 달라고 해봤어요.
역시나 바로 가져다 주셨죠. 미안한 마음에 한 번 더 물어봤어요. 정말 돈 안 내도 돼요? 아주머니가 웃으며 손을 저었어요. 한국은 다 이래요. 손님은 왕이에요. 옆 테이블에 한국인이 설명을 더해줬어요. 한국에는 정이라는 문화가 있어요. 특히 밥상에서는 푸짐하게 대접하는 게 미덕이죠. 배고픈 사람을 보면 못 참아요. 하지만 장사하는 입장에서 손해 아니에요. 손해가 아니라 투자죠. 잘 대접받은 손님은 또 오고 다른 사람도 데려오니까요. 순간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 철학이었던 거예요. 상추도 떨어지자 바로 채워주셨고 마늘도 양파도 계속 리필해주셨어요. 프랑스 레스토랑에서는 빵 한 조각 더 달라고 해도 돈을 받는데 사장님 왜 이렇게 잘해주세요? 제가 너무 감동해서 물어봤더니 사장님이 따뜻하게 웃으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먹는 걸로 인색하면 복 달아난다고. 특히 멀리서 온 손님한테는 더 잘해줘야 한다고요. 된장찌개를 먹으면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이건 단순한 식사가 아니었어요. 누군가의 정성과 마음을 받는 기분이었죠. 테이블에 있는 호출벨도 신기했어요. 버튼을 누르면 직원이 바로 와주는 시스템. 프랑스에서는 웨이터를 부르려고 손을 들고 10분을 기다려도 안 올 때가 많은데 계산할 때 또 놀랐어요. 28,000원. 2인분 고기에 그 많은 반찬, 된장찌개까지 다 포함해서 20유로 정도였어요. 파리에서는 전체 요리 하나 가격이었죠. 감사합니다. 정말 맛있었어요. 또 오세요. 다음엔 친구랑 같이 와요. 나가면서 뒤를 돌아봤어요. 작고 소박한 식당이었지만 제가 파리의 미슐랭 레스토랑에서도 느끼지 못한 따뜻함이 있었어요.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렸어요. 한 테이블 가득한 반찬들 사진과 함께. 이 모든 게 무료. 게다가 무한 리필. 한국인들은 이게 당연하대요. 댓글이 폭발했어요. 말도 안 돼. 진짜야? 파리에서는 물도 2유로인데 독일에서는 빵 한 조각에 1유로 추가야. 프랑스 구독자들의 반응이 특히 뜨거웠어요. 클로에 나도 한국 가고 싶어. 이래서 한국인들이 정이 많다고 하는구나. 자본주의 국가에서 이런 게 가능하다니. 저녁에는 다른 식당도 가봤어요. 김치찌개 전문점이었는데 역시나 기본 반찬이 8가지나 나왔죠. 그리고 모두 무한 리필이었어요. 옆 테이블에 앉은 미국인 관광객도 충격받은 표정이었어요. 그들이 영어로 이것 정말 무료예요? 라고 물었어요. 직원이 영어로 네, 모두 무료. 한국 스타일. 이라고 대답했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곰곰이 생각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후한 걸까? 손해를 보면서까지 왜 이렇게 대접하는 걸까? 아마도 댓글에서 본 것처럼 이게 진짜 정이라는 것인가 봐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마음. 프랑스는 개인주의 문화가 강해서 각자 자기 몫만 챙기는데 한국은 함께 나누는 문화가 있는 것 같았어요. 내일은 박물관에 가보기로 했어요. 정말로 박물관도 무료일까요? 루브르는 17유로인데 궁금해서 잠이 안 왔어요. 도대체 이 나라는 어디까지 무료인 걸까요? 아침 일찍 일어나 국립중앙박물관으로 향했어요. 지하철을 타고 이촌역에 내렸는데 역에서 박물관까지 가는 길도 인상적이었죠. 지하 통로로 바로 연결되어 있었거든요. 박물관 건물을 보는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어마어마한 규모에 압도됐죠. 루브르보다는 작지만 현대적인 설계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입구에 들어서면서 긴장했어요. 정말 무료일까? 외국인에게도? 안내 데스크로 다가갔어요. 안녕하세요. 입장료가 얼마예요? 직원분이 밝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상설 전시는 무료예요. 특별 전시만 유료인데 오늘은 특별 전시도 무료 개방일이네요. 정말요? 외국인도요? 물론이죠. 문화는 모두가 함께 즐기는 거니까요. 믿기지 않아서 한 번 더 물어봤어요. 파스포트 보여드려야 하나요? 정말 무료 맞나요? 직원분이 웃으며 팸플릿을 건네줬어요. 네, 정말 무료예요. 그리고 여기 프랑스어 안내서도 있어요. 오디오 가이드도 필요하신가요? 오디오 가이드는 얼마예요? 그것도 무료예요. 프랑스어 버전도 있어요. 순간 눈물이 날 뻔했어요. 루브르에서는 입장료 17유로에
오디오 가이드 5유로를 추가로 냈는데 오디오 가이드를 받고 전시실로 들어갔어요. 첫 번째 전시실은 선사시대 유물이었는데 전시 방식이 정말 현대적이었어요. 단순히 유물만 놓은 게 아니라 디지털 스크린으로 당시 생활상을 재현하고 있었죠. 어린이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었어요. 프랑스어 오디오 가이드의 품질에도 놀랐어요. 단순한 번역이 아니라 프랑스 문화와 비교하면서 설명해 주더라고요. 이 빗살무늬 토기는 프랑스의 카르낙 거석 문화와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졌습니다. 두 번째 전시실로 가니 삼국시대 유물들이 있었어요. 금관, 토기, 무기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한 프랑스어 설명판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었죠. 한 프랑스 수교 기념 특별전 한국과 프랑스 문화로 만나다. 한쪽에는 고려 청자가, 다른 쪽에는 리모주 도자기가 나란히 전시되어 있었어요. 동서양 도자기 문화를 비교할 수 있게 한 거죠. 와, 이런 배려가. 프랑스인으로서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단순히 한국 문화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제가 익숙한 프랑스 문화와 연결시켜 이해하기 쉽게 만든 거잖아요. 불교 조각실에 들어갔을 때 저는 또 한 번 놀랐어요. 어마어마한 크기의 불상들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보존 상태가 완벽했죠. 특히 반가사유상 앞에서는 한참을 서 있었어요. 1400년 전 작품인데도 표정이 살아있는 것 같았거든요. 오디오 가이드 설명이 흘러나왔어요. 이 반가사유상은 인류의 보편적 고민인 삶과 죽음, 진리에 대한 사색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보다 1000년이나 앞선 작품이죠. 순간 전율이 흘렀어요. 맞아요. 이건 단순한 종교 미술이 아니라 인류 보편의 고민을 담은 예술품이었어요. 전시실을 돌다가 특별한 공간을 발견했어요. 디지털 실감 영상관이라는 곳이었죠. 역시 무료였어요. 들어가 보니 와, 이건 정말 미래였어요. 360도 스크린에 둘러싸인 공간에서 한국의 문화유산이 살아 움직이고 있었어요. 고구려 고분벽화가 생생하게 재현되고 백제 금동대 양로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그때 궁중연회 영상이 시작됐어요. 조선시대 궁궐에서 열린 연회가 눈앞에서 펼쳐졌죠. 음악이 흐르고 무용수들이 춤을 추고 왕과 신하들이 대화를 나누고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간 것 같았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관람객이 움직이면 영상도 반응한다는 거였어요. 제가 손을 뻗으니 나비가 날아와 앉는 것처럼 보였죠. 이게 무료라고요? 옆에서 영어로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미국인 가족이었는데 그들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박물관 직원분께 물어봤어요. 이런 첨단 시설을 왜 무료로 개방하나요? 문화는 모든 사람의 것이잖아요. 특히 우리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건 중요한 일이고요. 외국분들이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좋아해 주시면 그게 저희에게는 가장 큰 보람이에요. 4층 세계문화관도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에서 수집한 세계 각국의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여기서 프랑스 코너를 발견했죠. 18세기 프랑스 가구, 테피스트리, 도자기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설명을 읽어보니 한국 기업인들이 기증한 것들이더라고요. 한국이 세계로부터 받은 문화적 영감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이 문구를 읽으면서 느꼈어요. 한국은 자기 문화만 자랑하는 게 아니라 세계 문화를 존중하고 함께 나누려 한다는 것을요. 카페테리아에서 잠깐 쉬었는데 여기 가격도 정말 착했어요. 박물관 아니면 보통 2, 3배는 비싼데 여기는 밖이랑 가격이 같았죠. 옆 테이블에 앉은 할머니 한 분이 말을 걸어오셨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프랑스에서 왔어요. 아이고, 먼 데서 오셨네. 우리 박물관 어때요? 정말 놀라워요. 이렇게 좋은 박물관이 무료라니. 할머니가 자랑스럽게 웃으셨어요. 우리나라가 옛날엔 가난했어요. 그때는 문화 즐길 여유가 없었죠. 그래서 이제는 누구나 문화를 즐길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외국인이어도 모두 환영이에요. 할머니의 말씀에서 한국인들의 철학을 엿볼 수 있었어요. 과거의 아픔을 기억하고 그래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려는 마음. 박물관을 나오면서 기념품 가게에 들렀어요. 여기서도 놀랐죠. 기념품 가격이 정말 합리적이었거든요. 루브르에서는 엽서 한 장에 3유로인데 여기서는 1000원이었어요.
밖으로 나오니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루 종일 박물관에 있었는데도 다 못 봤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이 모든 걸 무료로 봤다는 거예요. 프랑스였다면 최소 30유로는 썼을 텐데 인스타그램에 오늘 찍은 사진들을 올렸어요. 믿기 힘들겠지만 이 모든 게 무료였어요. 한국은 문화를 돈이 아닌 마음으로 나누는 나라예요. 댓글이 쏟아졌어요. 한국 가고 싶다. 문화 강국의 진짜 의미가 이런 거구나. 프랑스도 좀 배웠으면. 다음 날도 박물관에 다시 가기로 했어요. 아직 못 본 곳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리고 들었는데 박물관에서 무료 문화 행사도 자주 한다고 하더라고요. 내일은 또 어떤 놀라운 걸 보게 될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국립중앙박물관으로 향했어요. 어제 다 못 본 곳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특히 디지털 실감 영상관을 다시 보고 싶었어요. 오늘은 평일이라 그런지 한국 학생들이 많이 보였어요. 교복을 입은 중학생들이 선생님과 함께 견학을 온 것 같았죠. 한 학생이 프랑스어로 인사를 했어요. 봉주르. 프랑스에서 오셨어요? 프랑스어 할 줄 알아요? 학교에서 배워요. 저희 반에 프랑스어 선택한 친구들 많아요. 한국 중학생이 프랑스어를 한다니 신기했어요. 파리에서는 영어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디지털 실감 영상관에 다시 들어갔어요. 오늘은 다른 프로그램이 상영되고 있었죠. 경복궁의 사계라는 제목이었어요. 영상이 시작되자 저는 숨을 멈췄어요. 봄에 경복궁에 벚꽃이 흩날리고 여름엔 연못에 연꽃이 피어났어요. 가을에 단풍이 궁궐을 물들이더니 겨울엔 하얀 눈이 지붕을 덮었죠. 그런데 단순한 풍경 영상이 아니었어요. 각 계절마다 궁궐에서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들이 재현됐죠. 왕의 즉위식, 과거시험, 궁중연회.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왕세자 책봉식 장면이었어요. 어린 왕자가 무거운 예복을 입고 신하들 앞에 서는 모습이 너무나 생생했죠. 그때 한국 전통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가야금과 거문고, 대금 소리가 공간을 가득 채웠죠. 나도 모르게 탄성이 나왔어요. 슬프면서도 아름다운 선율에 가슴이 뭉클해졌거든요. 옆에 있던 프랑스인 관광객도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어요. 이게 한국 음악이에요? 너무 아름다워요. 영상이 끝나고 밖으로 나왔을 때 특별한 행사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외국인을 위한 한복 체험이라는 프로그램이었죠. 무료예요? 네,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이에요. 한복 입고 사진도 찍어드려요. 망설이다가 도전해봤어요. 직원분이 제 체형에 맞는 한복을 골라주셨죠. 연한 분홍색 저고리에 진한 남색 치마였어요. 와, 정말 잘 어울리세요. 프랑스 분들은 체형이 길어서 한복이 정말 예쁘게 떨어져요. 거울을 보니 정말 다른 사람 같았어요. 동양의 미가 뭔지 알 것 같았죠. 한복을 입고 박물관 정원을 걸었어요. 사람들이 쳐다보고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더라고요. 마치 조선시대 왕비가 된 기분이었어요. 정원에서 또 다른 프로그램을 발견했어요. 전통공예 체험이었죠. 역시 무료였어요. 한지 공예를 배워봤는데 선생님이 정말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한지는 천년이 가도 변하지 않아요.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종이죠. 프랑스어는 못하셨지만 영어와 손짓발짓으로 소통했어요. 작은 한지 보석함을 만들었는데 생각보다 정교한 작업이었어요. 1시간 정도 걸렸는데 완성품을 보니 뿌듯했죠. 이거 가져가도 돼요? 당연하죠. 프랑스에 가서도 한국을 기억해주세요. 박물관 안에 있는 한식당에서 점심을 먹었어요. 박물관 정식이라는 메뉴였는데 8,000원에 정말 푸짐했어요. 불고기, 잡채, 김치, 된장찌개, 그리고 디저트로 식혜까지. 맛도 정말 훌륭했죠. 옆 테이블에는 프랑스 할아버지 할머니 부부가 앉아 있었어요. 봉주르. 프랑스 어디서 오셨어요? 리옹에서 왔어요. 손자가 한국에 살고 있거든요. 한국 어떠세요? 할아버지가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50년 전 파리도 이렇지 못했어요. 문화를 이렇게 개방적으로 나누는 나라는 처음 봅니다. 오후에는 특별 전시를 봤어요. K-헤리티지 한국 문화유산의 디지털 복원이라는 주제였죠. VR 헤드셋을 쓰고 가상현실로 황룡사 9층 목탑을 올라가 봤어요. 1400년 전에
사라진 건축물을 디지털로 완벽하게 복원한 거였죠. 탑 꼭대기에서 내려다본 신라의 수도 경주는 정말 장관이었어요. 이런 기술력이. 프랑스도 문화재 복원에 관심이 많지만 이렇게 일반인에게 무료로 체험시켜주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저녁 무렵 박물관 야외 공연장에서 특별 공연이 있었어요. 세계 음악과의 만남이라는 프로그램이었는데 한국 전통 음악과 서양 클래식의 협연이었죠. 가야금과 바이올린이 함께 연주하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동서양의 조화라고 할까요? 공연이 끝나고 연주자들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바이올리니스트가 프랑스인이었는데 한국에서 10년째 활동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한국만큼 예술가를 존중하는 나라가 없어요. 전통과 현대를 융합하는데도 정말 개방적이고요. 박물관을 나서면서 생각했어요. 한국은 단순히 과거를 보존하는 게 아니라 과거와 현재, 미래를 연결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모든 사람과 함께 나누면서요. 프랑스는 문화 강국이라고 자부하지만 솔직히 한국에서 배울 점이 많다고 느꼈어요. 그날 밤 인스타그램에 긴 글을 올렸어요. 한국에서 진정한 문화민주주의를 봤습니다. 돈이 없어도 외국인이어도 누구나 최고의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나라. 이게 진짜 선진국 아닐까요?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특히 프랑스 문화부 관계자가 댓글을 달았죠. 한국의 문화 정책을 연구해봐야겠네요. 정말 인상적입니다. 내일은 동대문에 가보기로 했어요. 24시간 열려있는 시장이라던데 과연 어떤 곳일까요? 새벽 1시 저는 호텔을 나섰어요. 파리에서는 상상도 못할 시간이죠. 밤 10시만 되어도 위험한 구역이 많은데 서울은 새벽에도 안전하다고 들었거든요. 택시를 탔는데 기사님이 놀라셨어요. 새벽에 혼자 다니세요? 어디 가세요? 동대문이요. 24시간 한다고 들었어요. 아, 동대문. 지금이 제일 활발할 때예요. 도매상들이 일하는 시간이거든요. 택시 안에서 밖을 내다봤어요. 새벽인데도 거리에 사람들이 있었고 가게들도 불을 밝히고 있었죠. 동대문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입이 떡 벌어졌어요. 새벽 1시 반인데 대낮같이 밝았어요. 수많은 상인들이 물건을 나르고 손님들이 쇼핑을 하고 있었죠. 이게 새벽 맞나요? 도매 상가로 들어갔어요. 엄청난 규모의 건물들이 줄지어 있었는데 각 층마다 다른 품목을 팔고 있었죠. 한 가게에 들어가니 주인 아주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어서 와요. 소매도 돼요. 저 프랑스에서 왔는데 구경해도 될까요? 당연하지. 맘껏 구경해요. 새벽에 왔으니 특별히 싸게 해줄게. 신기한 광경이었어요. 도매상인데도 개인 손님을 차별하지 않고 친절하게 대해주는 거예요. 옷을 구경하다가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같은 디자인의 옷이 파리에서는 100유로에 팔리는데 여기서는 2만 원이었죠. 이거 진짜 좋은 품질이에요? 당연하죠. 우리가 직접 만드는 거예요. 중간 마진 없으니까 싸죠. 밖으로 나와 거리를 걸었어요. 놀라운 건 새벽인데도 여성들이 혼자 다닌다는 거였어요. 경찰도 보였지만 위압적이지 않고 친근했죠. 한 경찰관이 제게 다가왔어요. 혹시 도움 필요하세요? 아니요, 구경하고 있어요. 새벽에도 안전한가요? 그럼요. 여기는 24시간 CCTV가 있고 우리가 계속 순찰해요. 걱정 마세요. 새벽 3시가 넘었는데도 식당들이 열려 있었어요. 배가 고파서 24시간 해장국집에 들어갔죠. 뼈해장국을 시켰는데 가격은 8,000원. 그런데 나온 양을 보고 놀랐어요. 거대한 뼈 3개의 고기가 잔뜩 붙어 있었죠. 옆 테이블에는 시장 상인들이 앉아 있었어요. 다들 피곤해 보였지만 활기찼죠. 언니, 오늘 장사 어때? 괜찮아. 중국 바이어들이 대량 주문했어. 한국의 밤 문화가 단순한 유흥이 아니라 생산적인 경제 활동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새벽 4시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로 갔어요. 자하 하디드가 설계한 건물인데 새벽에 보니 더 환상적이었죠. 놀랍게도 건물 일부는 24시간 개방되어 있었어요. 디자인 전시를 무료로 볼 수 있었죠. 벤치에 앉아 쉬고 있는데 한 할머니가 옆에 앉으셨어요. 커다란 보따리를 들고 계셨죠. 할머니, 이 새벽에 뭐 하세요? 장사하러 왔지. 60년째 여기서 장사해요.
60년이요? 대단하세요. 할머니가 자랑스럽게 웃으셨어요.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전한 것도 다 이렇게 밤낮 없이 일한 사람들 덕분이에요. 프랑스도 부자 나라지만 우리처럼 부지런하진 않잖아요? 맞는 말씀이었어요. 프랑스는 주 35시간 근무제의 상점들도 일찍 문을 닫죠. 새벽 5시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어요. 시장 사람들이 하나둘 가게 문을 열고 있었죠. 놀라운 건 새벽인데도 공공 화장실이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청소 직원분들이 계속 청소를 하고 계셨죠. 새벽에도 일하시네요. 24시간 시장이니까 24시간 깨끗해야죠. 무료 셔틀버스도 있었어요. 동대문 일대를 순환하는 버스인데 상인들과 손님들을 위해 무료로 운행한다고 하더라고요. 아침 6시가 되자 시장은 완전히 깨어났어요. 아침을 먹으러 온 직장인들, 새벽 쇼핑을 마친 주부들, 밤새 일한 상인들이 뒤섞였죠. 순대국밥집에서 아침을 먹었어요. 6,000원의 든든한 한 끼였죠. 주인 아저씨가 제게 말했어요. 프랑스에서 왔어요? 우리 시장 어때요? 정말 놀라워요. 24시간 이렇게 활기차다니. 이게 한국이에요. 쉬지 않고 일하고 쉬지 않고 발전하죠. 그래서 이만큼 성장한 거고요. 호텔로 돌아오면서 생각했어요. 한국의 24시간 문화는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이 나라를 발전시킨 원동력이었구나. 프랑스는 삶의 질을 중시하지만 한국은 기회의 평등을 중시하는 것 같았어요. 언제든 일하고 싶은 사람은 일할 수 있고 쇼핑하고 싶은 사람은 쇼핑할 수 있는 나라. 그날 오후 잠에서 깨어나 인스타그램을 확인했어요. 새벽 동대문 영상이 10만 뷰를 넘었더라고요. 24시간 도시라니. 안전하기까지 하다고? 파리는 밤 10시면 무서운데. 프랑스 팔로워들의 부러움 섞인 댓글이 가득했어요. 내일은 제 영상을 정리해서 올려야겠어요. 과연 어떤 반응이 올까요? 일주일간의 한국 여행을 마치고 저는 호텔방에서 영상 편집에 몰두했어요. 찍은 영상이 너무 많아서 뭘 넣고 뭘 뺄지 고민이 됐죠. 결국 30분짜리 영상으로 편집했어요. 제목은 고민 끝에 이렇게 정했죠. 한국이 진짜 선진국인 이유, 프랑스인이 충격받은 7가지. 썸네일은 국립중앙박물관 앞에서 한복을 입은 제 모습으로 했어요. 그리고 큰 글씨로 모든 게 무료. 라고 적었죠. 업로드 버튼을 누르는 순간 심장이 뛰었어요. 일본 영상 때처럼 논란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1시간 만에 조회수 10만, 3시간 만에 50만, 6시간 만에 100만. 댓글 알림이 폭발적으로 울렸어요. 잠시 핸드폰을 꺼둘 정도였죠. 다음날 아침 조회수를 확인하고 눈을 비볐어요. 500만 뷰. 하룻밤 사이에 제 채널 역대 최고 기록을 깼어요. 댓글을 읽기 시작했는데 반응이 정말 다양했어요. 프랑스 댓글들 한국 가는 비행기표 지금 예약했어요. 우리나라도 박물관 무료로 해주면 안 되나? 진짜 문화 민주주의네요. 파리 시장님 이거 보고 계신가요? 독일 댓글들 독일도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한국에 비하면 24시간 도시라니 베를린도 좀 배워야 무료 와이파이 속도 실화입니까? 미국 댓글들 영어로 무료? 정말 무료? 믿을 수 없어요. 라고 썼어요. 한국이 진짜 아메리칸 드림의 나라 같아요. 뉴욕보다 더 24시간 도시네요. 일본 댓글들도 있었어요. 한국이 일본을 추월한 이유를 알겠어요. 우리나라는 너무 폐쇄적이에요. 한국 부럽습니다. 그런데 가장 놀라운 건 한국인들의 댓글이었어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대단한가요? 당연한 건 줄 알았는데. 외국인 눈으로 보니 새롭네요.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이 느껴집니다. 오후가 되자 프랑스 언론에서 연락이 왔어요. 르몽드입니다. 인터뷰 가능하신가요? 피가로입니다. 한국 특집 기사의 인터뷰를. 프랑스의 방송국입니다. 출연 가능하신가요? 순식간에 프랑스 주요 언론의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어요. 르몽드와의 전화 인터뷰. 한국이 프랑스보다 나은 점이 뭔가요? 공공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에요. 문화, 교통, 인터넷 등 기본적인 것들을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어요. 경제적 수준과 관계없이요. 프랑스도 복지국가인데요. 프랑스는 복지는 좋지만 서비스는 불편해요. 한국은 복지는 부족할지 몰라도 서비스는 최고예요.
그리고 그 서비스를 통해 스스로 기회를 만들 수 있죠. 프랑스의 방송 출연. 한국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뭔가요? 사람들의 개방성이에요. 외국인을 정말 환영해요. 일본에서 느낀 차가움과는 정반대였죠. 프랑스 젊은이들에게 한국을 추천하시나요? 100% 추천해요. 특히 창업하고 싶거나 새로운 기회를 찾는 사람들에게는 천국 같은 곳이에요. 이틀 후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한국 정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문화체육관광부라고 하더군요. 클로에 씨를 한국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싶습니다. 저를요? 왜요? 클로에 씨의 영상을 본 후 유럽에서 한국 관광 문의가 300% 증가했어요. 특히 프랑스 젊은이들의 관심이 폭발적이고요. 믿기지 않았어요. 제 영상 하나가 이런 영향을 미치다니. 일주일 후 제 영상은 2천만 뷰를 넘었어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죠. 에어프랑스가 파리 서울 직항 노선을 주 3회에서 매일 운항으로 증편했어요. 프랑스 정부가 주요 박물관 무료 개방을 검토한다고 발표했어요. 파리시가 주요 지역에 무료 와이파이 존을 확대한다고 했고요. 가장 뿌듯했던 건 제 구독자들의 후기였어요. 클로에 따라서 한국 갔다 왔는데 인생이 바뀌었어요. 한국에서 사업 시작했어요. 정말 기회의 땅이에요. 한국인과 결혼했어요. 클로에 덕분이에요. 한 달 후 저는 다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이번엔 관광이 아니라 한국 홍보대사 임명식 참석을 위해서였죠. 그리고 깨달았어요. 제가 한국에서 발견한 건 단순한 무료 서비스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함께 성장하는 사회, 기회가 열린 나라, 미래를 향해 달리는 역동성이었죠. 프랑스는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고 있지만 한국은 더 나은 미래를 만들고 있었어요.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하는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이제 제 인생은 한국과 때려야 뗄 수 없게 됐다고. 그리고 그것이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라고. 한국 홍보대사 임명식을 마치고 저는 경복궁 근처 전통 찻집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고궁의 처마가 보이고 은은한 전통 음악이 흘러나왔죠. 맞은편에는 이순자 할머니가 앉아 계셨어요. 박물관에서 만났던 그 할머니였죠. 우연히 다시 만나서 차를 마시게 된 거예요. 프랑스 아가씨가 한국을 이렇게 좋아해주니 고맙네요. 할머니,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어요? 전쟁 후 70년 만에. 할머니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시더니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가진 게 없었거든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눌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있는 걸 함께 나누기 시작했죠.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어렸을 때 전쟁 직후였어요. 먹을 게 없어서 풀뿌리를 캐 먹었죠. 그런데 이웃집에서 감자 하나를 구하면 꼭 우리 집에도 나눠줬어요. 그게 살 길이었거든요. 할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그때 우리는 깨달았어요. 혼자서는 살 수 없다는 걸. 함께 나누고 도와야 모두가 산다는 걸요. 그래서 지금도 반찬을 무한정 주는 거예요? 맞아요. 배고픈 사람을 그냥 보낼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 배고팠던 기억이 있으니까. 저는 무언가 깨달았어요. 한국의 나눔 문화는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 생존의 지혜였던 거예요. 박물관이나 공공시설을 무료로 하는 것도. 그래요. 우리 세대는 배우고 싶어도 못 배웠어요. 문화를 즐기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 즐겼죠. 그래서 이제는 누구나 즐길 수 있게 하는 거예요. 할머니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계속했어요. 프랑스는 부자 나라잖아요. 오래된 부자. 그래서 가진 걸 지키려고 하죠. 하지만 우리는 신흥 부자예요. 함께 나눠야 더 커진다는 걸 아는 거죠.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한국의 무료 문화는 복지가 아니라 투자였어요. 사람에 대한 투자. 미래에 대한 투자. 함께 성장하기 위한 투자. 할머니,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부지런해요? 24시간 일하고. 급했으니까요. 100년 걸릴 일을 50년 안에 해야 했으니까. 지금도 우리는 쫓기고 있어요.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요. 찻집을 나와 걷다가 한강공원에 도착했어요. 저녁 노을이 한강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죠. 사람들이 피크닉을 즐기고 자전거를 타고 조깅을 하고 있었어요. 이 평화로운 풍경 뒤에 얼마나 치열한 노력이 있었을까요? 벤치에 앉아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새로운 영상을 찍기 위해서였죠.
여러분, 저는 이제 깨달았어요. 한국이 보여준 건 단순한 무료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나눔이었고 배려였고 함께였어요. 프랑스에서는 리베르테, 에갈리테, 프라테르니테를 외치지만 정작 실천하는 건 한국이었어요. 진짜 선진국은 GDP 순위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기회를 갖느냐로 결정되는 것 같아요. 한국은 가난했기에 나눔을 배웠고 함께였기에 성장했고 이제는 그 경험을 세계와 나누고 있어요. 이게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입니다. 영상을 마치고 한강을 바라봤어요. 70년 전 이곳은 전쟁터였다고 하죠. 지금은 시민들의 쉼터가 됐고요. 한국은 상처를 딛고 일어나 기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기적을 독차지하지 않고 나누고 있었죠. 진짜 부자는 가진 걸 나눌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하죠. 그런 의미에서 한국은 진짜 부자 나라였어요. 진짜 선진국이었고요. 파리로 돌아온 지 한 달.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매일 아침 한국어 공부로 하루를 시작했죠. 안녕하세요. 저는 클로에예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발음은 아직 서툴지만 한글을 읽을 수 있게 됐어요. 세종대왕이 만든 이 과학적인 문자에 매료됐거든요. 오후에는 한국-프랑스 문화교류 프로젝트 회의가 있었어요. 제가 한국에서 받은 감동을 프랑스에도 전하고 싶어서 시작한 프로젝트였죠. 파리 시내 주요 박물관 한 달에 한 번 무료 개방, 주요 관광지 무료 와이파이 존 확대, 24시간 운영 공공시설 시범 도입. 프랑스 정부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제 영상을 본 후 여론이 크게 바뀌었거든요. 저녁에는 한국 요리 수업을 들었어요. 김치 담그기부터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하지만 선생님이 말씀하셨죠. 김치는 그냥 음식이 아니에요. 기다림과 정성의 음식이죠. 시간이 지날수록 맛이 깊어지는 한국인의 삶과 닮은 음식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은 파리에 사는 한국인들과 만났어요. 그들에게서 한국 문화를 더 깊이 배우고 싶었거든요. 클로에 씨 덕분에 프랑스 사람들이 한국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한국 유학생 민지가 말했어요. 저희도 프랑스에 와서 많이 배웠어요. 여유와 예술 삶을 즐기는 방법. 서로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문화를 나누며 더 가까워졌어요. 최근에 저는 다시 한국에 다녀왔어요. 이번엔 한 달간 머물면서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 제주, 경주도 가봤어요. 한국의 더 많은 이야기를 발견했고 그것들을 영상으로 만들어 공유했죠. 제 꿈은 한국과 프랑스를 잇는 문화 메신저가 되는 거예요. 두 나라가 서로에게 배우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인스타그램에 포스팅을 올렸어요. 1년 전에 저는 일본이 아시아 최고인 줄 알았어요. K-팝 말고는 한국에 관심도 없었죠. 하지만 이제 알아요. 한국이 우리에게 보여준 건 미래였다는 걸. 나눔의 같이 함께 성장하는 기쁨, 누구에게나 열린 기회. 이것이 진짜 선진국의 모습이 아닐까요? 조만간 다시 한국으로 갑니다. 이번엔 여러분과 함께 가고 싶어요. 우리도 배워요. 나누는 법을, 함께하는 법을,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법을. 봉주르 한국. 안녕 새로운 시작. 샵 한국, 샵 진짜 선진국, 샵 나눔이 같이, 샵 문화교류, 샵 새로운 시작. 게시 버튼을 누르는 순간 알림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수백,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함께 가겠다고 댓글을 달았죠. 창밖을 보니 에펠탑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파리도 아름다운 도시예요. 하지만 이제 제 마음 한구석엔 서울이 자리 잡았어요. 두 도시를 잇는 다리가 되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싶어요. 이것이 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지금까지 프랑스 유튜버 클로에의 한국 발견기를 들어보셨는데요. 어떠셨나요? 외국인의 눈으로 본 우리나라가 새롭게 느껴지지 않으셨나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이 사실은 특별한 가치였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한국의 나눔 문화가 세계에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자부심을 가지세요. 그리고 이 아름다운 문화를 계속 이어가 주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공유를 부탁드려요. 세계가 한국의 진정한 가치를 알 수 있도록 이 이야기를 널리 퍼뜨려 주세요. 지금까지 코리아 원더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